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48% 상승 마감을 했고요.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 안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결국은 일단 전고점은 한번 터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전고점에 어제 이미 부딪혀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장중에 밀렸다가 이렇게 꼬리 다는 모습이랄지 오늘도 0.19% 상승 마감을 하면서 양봉으로 끝내주는 모습들 를 참고했을 때 큰 어떤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보다는 이런 정도 구간 안에서 뭐 매물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돌파하는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내심 단기간 안에 워낙 급반등해서 여기 전고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오버해가지고 한 번에 전고점을 뚫어내는 이런 모습이 출현을 하면 오히려 이렇게 버티다가 이런 식으로 하방 돌파를 다시 해버리면 훨씬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뚫지 말고 690포인트 근처에서 차분히 뭐 이런 식의 큰 조정 없이 차분히 조정을 거친 다음에 돌파하는 모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시나리오는 좀 여러 각도로 써 놓고 그거에 맞게 포지션을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신고가를 계속해서 달성하는 가운데 이제 조금 보면은 상승 피로감이 있어 보이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식으로 우리 증시도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으면 일단은 대비를 하고요. 조정 없이 바로 돌파해주면 그거에 맞게 또 포지션을 잡으면 되지만 일단은 돌파하기 전이기 때문에 돌파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너무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뭐 가져갔다가 혹시라도 밀리면 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확인하고 매매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시장은 일단은 장 초반에는 어제 사실 나왔던 뉴스였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120만 톤을 방류를 하기로 결국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뉴스 자체는 어제 나온 건데 어제 워낙 기생충 테마가 시장을 거의 뭐 지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로 힘을 못 썼던 것 같고 장 마감하고 동시효과에서 수산주들이 시간에서 좀 동시효과가 아니라 시간에서 좀 많이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뭐 마니커 같은 이제 닭고기 관련주는 좀 실라이스지를 대장으로 따라다니는 애라서 같이 좀 올라갔던 것 같고요. 장 초반에 CJ 시푸드가 대장으로 우선주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CJ 시푸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 초반에 시가갭을 많이 뜨고 10% 뜨고 급등을 하면서 장 초반에는 이쪽 관련주들이 수산주랑 닭고기 관련주가 좀 대장 역할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재료 자체가 뭐 이렇게 시세를 계속해서 끌고 갈 만한 재료는 뭐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도 뭐 매매를 한다거나 완전히 오늘 시장 중심주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마니커 FNG를 제가 요날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렸었죠. 돼지열병이 지금 오히려 저는 이제 돼지열병 뉴스로 얘가 가게 된다라고 하면 갈 줄 알았는데 어찌됐건 서울을 뭐 뭐로 가든 도로 가든 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반등이 좀 많이 나왔고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죠. 저는 얘를 매매를 또 했습니다. 요런데 이제 좀 분할 매수해서 오늘 반등이 나올 때 뭐 익절을 좀 하고 나왔는데 일단 뭐 차트로만 보면 조금 더 방향성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직까지 저도 버리지 않고 있는 뉴스, 돼지열병 뉴스로 한 번 더 나오는지 보면 참고하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른손 테마가 바른손이 장중에 상한가를 가서 닫아 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제 컴퍼니 그러니까 바른손 ENA 컴퍼니 K까지 처음에 나왔던
이렇게 세 종목이 급등을 하는 상황이었고, 어제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과열되면서 무더기로 관련주들이 뭐 몇 개 더 있는데요. 제가 좀 많이 지웠고요. 뭐 블러썸, 지엔코, 덱스터, KTH, 뭐 큐캐피탈, 뭐 그 전에 뭐 SM 라이프 디자인도 뭐 있었죠. 그리고 CJNM 이런 종목들까지 어제 무더기로 급등을 하면서 사실상 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아, 조금 과열 구간에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조심조심히 테마 자체를 바라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4연상도 조금 과한데, 5연상은 사실상 조금, 누가 봐도, 좀 과하다. 여기서, 어, 더 간다라고 보기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테마였습니다. 그리고 뭐 블러썸이나 뭐 지엔코나 덱스터 같은 애들도 이미 대장이 5연상을 가 있는 상황에서 어제 기준봉 뽑아내고 1일차에 변동성 있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혹시라도 얘네들이 뭐 상한가가 풀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도 조심히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상한가가 풀리면서 정말 엄청난 급락이 나왔죠. 고가 대비하면 이게 37% 가까이 급락이 나왔는데 좀 피해가 없으셨길 바라고요. 오늘 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팁은,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이 상한가 혹은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요. 그 시세에 대한 변동성이나 우리가 매매를 충분히 해볼 만한, 요거 방송 엊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한가를 뽑아내면 그 다음날 오전에 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주다가, 오전 시간 제 기준에는 뭐 한 10시 반, 11시가 좀 넘어가면 웬만하면 매매를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기준봉 뽑고 1일차에 오전까지만 좀 시세가 변동성 있게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을 주다가, 그 다음부터 좀 시세가 뭐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질 수 있는 구간이 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일차 매매도 잘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한가 가는 도중에 매매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1일차도 잘 매매를 안 해요. 그래서 2일차, 3일차 조정 구간에 차라리 눌림목 잡아서 수익을 좀 내는 편이죠. 아무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매매하기가, 물론 이런 이제 후발주자 애들은 상한가 1일차기 때문에 매매하기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네 자체적인 캔들의 모습만 보면 충분히 뭐 매매할 수도 있는 자리죠. 근데 문제는 대장을 하고 있는 애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네들의 시세도 결정이 되는 테마인데, 얘네가 지금 5연상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급락이 나오면 나올 수 있는 어떤 뭐 충분히 리스크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들어간 상한가도 단기 과열 상태에서 점상으로 간 거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불안한 상한가죠. 어떻게 보면은 물량을 소화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저도 장중에 계속 좀 불안불안한데 라는 생각으로 좀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좀 풀리면서 좀 급락이 나온 상황이고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급등 후에는 급락이 있기 마련이고요. 뜨거움 뒤에는 굉장히 또 차가움이 있고, 그렇죠. 우리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좀 통하는 말인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종목들을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조정 없이 가는 종목들을 별로 그렇게 좀 선호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게 됐고, 기생충 테마가 이제 죽으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시장 중심주로 치고 나오면서 DPC랑 키스, 뭐 LB 세미콘, 방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또 방탄 테마이기도 하고요. 그냥 통칭해서 방탄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DPC가 꾸역꾸역 차트를 만들더니 결국은 어떤 이 앞 구간에서 기준봉 뽑고 이런 식으로 수상한 과정을 거쳤던 이유가 결국은 오늘 금요일 날 상한가를 보내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얘는 이제 뭐 매물대도 없고 그래서 저도 얘를 오랜만에 상따를 좀 했는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또 이어서 말 나온 김에 저희 리딩반도 DPC를 좀 매매를 했고요. 아, 오랜만에 마우스를 집어 던졌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한번 얘를 저도 이렇게 기준봉이 세워지기 전까지 제 개인 매매로도 이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고, 저희 리딩반도 DPC를 수차례 매매하면서 익절을 많이 했어요. 제 기억으로 3-4번 정도 익절을 하고 나온 것 같은데, 이날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이런 상태로 좀 있을 때 저희 리딩반에서 제가 매수 사인이 좀 들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뭐 리딩반에서 계속해서 익절을 하고 나왔었죠. 매수 사인이 들어갔고 여기 이제 전고점만 넘어주면 좀 길게 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고점에 도달해서 일단은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진짜 좀 길게 한번 끌고 가봐야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전고점 돌파해놓고 얘가 최근에 보면은 반짝 슈팅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죽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 저 주식하다 보면 진리가 있죠. 짧게 보려고 먹고 나오면 길게 가버리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가 길게 한번 봐야지라고 길게 보려고 매도를 안 하면 짧게 맞고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우스갯소리로 리딩반 이제 카톡방에서 야, 이거 바라보면서 얼마나 저도 답답했겠어요. 너무나도 잘 샀는데 매도가 좀 너무 아쉬웠죠. 그러고 나서 뭐 적당히 뭐 한 5% 10%더 갔으면 배가 아프지도 않을 건데, 팔고 나서 상한가 가버리니까 와, 진짜 마우스 집어 던졌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뭐 제가 개인 매매면 이런 거 배 아파하지 않는데 이제 리딩이다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 오랜만에 정말 따숩게 큰 수익 한번 드릴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기분이 매우 안 좋았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이제 개인 매매로라도 복수를 해보려고 저도 뭐 살 때는 뭐 같이 GPC 같은 경우는 진짜 저한테는 이번 2월달 효자 종목이죠. 뭐 이때 기준봉이 출현할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뭐 이 박스권 구간에서도 매매를 했고, 뭐 먹고 뭐 이런 눌림 구간에서 모아서 익절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아마 본탈 했었던가 그런 기억이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또 눌림에 사서 먹고 계속해서 저한테는 이제 수익을 줬던 종목이죠. 여기서도 먹고 이번에 여기서도 먹고, 여기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보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에서 기생충 테마가 죽으면서 또 돈이 몰릴 때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격이다라는 생각도 좀 했죠.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따라가서 샀고 또 눌림에 사서 또 팔고, 이 박스권 안에서는 뭐 트레이딩을 좀 했지만 좀 손실을 봤고요. 그러다가 장마판에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그래서 따라잡아서 아무튼 지금은 홀딩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4,500억이 터졌고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또 가볍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상단은 가벼운 종목들이 다음날 갭도 시원시원하게 뜨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갭이 뜰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지 않고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위로 이제 뻥 뚫려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돼 관심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LB 세미콘도 저희가 이날 팔았는데 하루만 더 갖고 있을 걸 그랬어요. 제가 지수를 너무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단기 매매를 하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저희 리딩반에서 같은 경우는 단기 스윙 매매를 하면서 저는 좀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뭐 장이 좋을 때는 물론 과하게 방어적으로 매매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이런 면들이 뭐 도움이 조금 안 될 때도 있고 수익 폭이 줄어들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장이 안 좋을 때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부분 장이 좋을 때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장이 안 좋을 때 토해내는 게 훨씬 많잖아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 좋을 때는 찔끔 먹고 장 안 좋을 땐 진짜 벌었던 거 다 토해내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돈을 벌고 하지만 뭐 제가 가진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장이 안 좋을 때도 그렇게 뭐 큰 피해를 뭐 입는 그런 매매 스타일이 아니에요. 워낙 이제 시장과 지수를 항상 좀 예민하게 추정하면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고 뭔가 조금이라도 변곡점이 왔다라고 생각되는 구간에서는 포지션을 확 줄이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최대한 그 방향성이 확인되면 또 다시 매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안정적인 굉장히 안정감 있게 리딩을 또 제가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요것도 좀 아쉬웠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진칼은 여기 이제 전고점에 맞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번, 여기서도 두 번, 이번에 이제 세 번째인데 뭐 지분 싸움이 거의 지금 점입가경이죠. 요번에는 여기를 넘어줄런지 한번 또 맞고 떨어질런지 한번 지켜본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었던 알테오젠, 뭐 셀리버리, CMG 제약, 젠백스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알테오젠이 이제 기준봉 뽑고 또 다시 한번 뽑고 4일간 박스권 조정 후에 오늘 드디어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지금 종가 거의 고가로 끝이 났죠. 저도 이 종목을 매매를 조금 했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변동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막 계속 이어가지는 제가 않았었는데 생각보다 변동성이 컸어요. 그래서 야, 그냥 얘는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눌림에 사서 반등에만 팔았으면 뭐 계속 수익이었겠죠. 눌리면 사고 반등 나오면 팔고 눌리면 사고 반등 나오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요. 아무튼 돈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서 좀 따라잡아서 여기서 익절을 한번 했고요. 눌림에 사서 다시 익절했고 눌림에 사서 다시 익절 이런 식으로 좀 여러 번 먹고 나왔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아마 제가 DPC에 좀 집중하느라고 좀 매매를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알테오젠도 이제 요 고점을 넘겨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전고점이 있는 상황이면 전고점을 보러 가는 이 과정 안에서 매매하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전고점에 다 오면 좀 관망하면서 어떤 방향을 잡는지 확인하고 뚫어주면 뚫어준 다음에 매매하면 되고 맞고 떨어지면 떨어진 다음에 매매를 하면 되는데 사실 매매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어설프게 이런 구간 안에서 전고점을 뚫을 것 같다라고 내가 예측하고 들어가는 매매들 아예 그냥 전고점을 뚫을 때 같이 매매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뚫은 척 하다가 실패하면 손절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뚫을 거야라는 어떤 그 막연한 감 같은 걸로 내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다가 밀리면 좀 크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알테오젠도 일단 이렇게 고점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뭐 한진칼도 이렇게 고점을 좀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오늘 한창제지가 제 계속해서 이날부터 제가 수상하다. 이날 급등 나온 다음에 윗꼬리를 이렇게 달고 얘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갭 띄워놓고 여기서 유지를 시켜요. 이건 좀 수상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방송에서도 얘는 이 가격대 만약에 지키고 이 안에서 자꾸 주가가 놀면 위로 한번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좀 의미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은 여기 박스권조차 넘어주는 양봉이 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넘겨놓고 여기서 또 지지받죠. 그래 놓고 다시 윗꼬리 달리는 양봉이 출현했는데 이 윗꼬리를 채워주는 흐름이 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길게 보면 의미 있는 가격대가 여기는 이제 빼버리면 되겠죠. 여기 꼬리를 제외한 이런 식으로 보면은 3,700원 구간이 있고요. 여기 전 고점을 치면 3,900원, 이렇게 의미가 있는 저항대 가격이 있는데, 이 구간을 계속해서 소화하고 또다시 넘겨놓고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 오늘 뭐 4,000원도 잘 넘겨서 마무리가 됐죠. 좀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이낙연 관련주들이 조금 그 힘이 죽는 분위기가 오면서 지금 보수통합에 대한 재료도 있고, 그리고 선거철이 되면 또 어떻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이제 선거용지 만드는 그 재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창제지 지금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일봉으로만 봐도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가격대를 넘겨놓고 크게 선하지 않고 뭔가 만들어 간다라는 느낌이 보여지죠. 시간에서도 조금 떴던 것 같은데, 얘도 그리고 아까 뭐 키스트처럼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매물이라고 해봐야 2006년, 7년, 8년에 있던 이런 구간인데, 이거 뭐 여기 매물 지금 들고 있는 사람 뭐 있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뭐 거의 지금 위로 천장이 뚫려 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그런 지금 차트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관련주들이 정말 생각보다 잘 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출연을 할 때는 뭔가 저도 주식을 하면서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제 본인 입으로 정치 관심 없다라고 해서 관심을 좀 저도 안 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도 보면서 좋은 움직임을 주면 매매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때부터는 조금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를 나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뭐 서현, 남성, 덕성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좀 잘 보고 관심 있게 일단은 봐야 될 테마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핫했던 이낙연 테마가 아닌 지금 이제 뭐 야당 쪽 어떤 후보가 될 수가 있는 황교안, 윤석열 이쪽 테마를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낙연 테마 중에서는 그래도 남선알미늄이 여기를 한번 넘겨놨다가 다시 여기를 깼어요. 여기를 안 깼어야 좋은 차트라고 봤는데, 일단은 다시 이 위 박스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권 있다가 이렇게 이제 레벨업을 시켰으면 여기서 놀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못 놀고 다시 밑으로 흐름이 추세가 꺾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툭 하고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고요. 아예 그냥 다시 양봉을 세우면서
이 윗구간으로 올려놓으면 그때 가서 매매하시는 게 더 안전한 매매가 되실 거예요. 어설프게 이런 구간에서 뭐 매수했다가 힘없이 떨어져 버리면 툭 하고 음봉도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웰크론을 제가 개인 매매한 게 하나 있었네요.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개인 매매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얘를 좀 매매했던 관점은 폐렴주들이 너무 많이 지금 떨어졌죠. 너무 많이 떨어져서 뭐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타이밍을 저도 보고 있었는데 이 기술적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내가 뭐 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이 반등을 먹자고 사실 이런 구간에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리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차라리 조금 덜 먹더라도 확실히 돈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들어가서 반등을 베어 먹고 나오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때 이때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50 같은 경우는 반등이 한 25% 가까이 4% 가까이 나왔었고 웰크론도 한 15% 나왔잖아요. 반등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크게 나왔 다음에 거의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큰 반등 후에는 항상 잔반등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파동이라는 것은 이런 파동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파동을 줬고 눌린 다음에 한 번 정도의 더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잘 한 입 더 베어 먹고 나왔죠. 이제는 폐렴주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하방 경직을 계속해서 거치고 기간 조정을 끌고 가다가 정말 크게 한번 마지막 어떤 그 설거지 파동의 개념으로 한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50도 보면 조금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아예 이렇게 지우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저는 50이랑 웰크론 딱 이렇게 두 종목만 넣어놓고 관찰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폐렴주들도 웬만하면 지금 거의 다 급등을 하기 전 가격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아마 기간 조정을 거칠 거예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뺄 거고 그러다가 한두 번 정도 충분히 먹을 구간을 줄 수 있는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한번 참고해서 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풍제형도 거의 다 왔죠. 지금 급등하기 전 가격까지. 이런 매수 타점은 뭐 직장인 분들이나 뭐 수익 매매 좀 천천히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충분히 매매하기에 좋은 자리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바디텍 매도도 네, 뭐 가격적으로 뭐 안정돼 있는 종목들보다 폐렴 관련주로 오를 때 확실히 급등도 많이 하고 끼가 있었던 종목들을 골라서 매수를 하시고 가지고 있어야 반등이 나올 때 또 크게 나옵니다. 뭐 저 나름대로는 요 정도 뽑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저라면 아마 뭐 이런 근데 이제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좀 단기 스윙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미리 들어가서 가지고 있긴 좀 뭐하고요. 이제 뭐 조금 여유 있게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 천천히 그냥 좀 떨어지면 차원지 좀 사 모아서 큰 반등이 나오면 익절하고 나오는 전략을 쓰시면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